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오전 수업이 아니라 오후 수업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아유, 참 반가운 얼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희 멤버는 아니지만, 그, 특별히 제가 좀 요청을 했죠. 기관과의 40기 학생 중에 박서원 학생한테 특별 좀 발표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항해사여도 엔진 텔레그래프는 이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관과랑 긴밀히 또 소통하는 그런 부분 중 하나인데, 그 이제 엔진 텔레그래프를 사용하는데 또 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그런 기관 기초적인 지식들을 오늘 발표를 해준다고 하니까 많이 배워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시작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40기 기관과 박성은입니다. 기관 기초와 청정선 선생님께서 일전에 수업하셨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질문이 있다면 중간에도 편하게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해드리겠습니다. 배는 어떻게 앞으로 가는가? 엔진이 프로펠러를 돌리는 원리를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엔진이죠? 그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빨간 박스에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럼 이 피스톤이라는 네모난 박스가 힘을 받아 내려갑니다. 그러면 커넥팅 로드가 그 힘을 전달받아 회전 운동을 바꿔줍니다. 그렇게 회전 크랭크 축이 돌게 됩니다. 크랭크 축은 이렇게 프로펠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 폭발이 중요합니다. 이 폭발은 연소죠. 모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연소의 4요소 뭐가 있죠? 산소요? 산소, 그리고 어, 점화원이 필요할까요? 네, 네, 맞습니다. 열 필요하죠. 음, 그리고 탈물질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부가적으로 연쇄 반응까지 있는데 위에 세 개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엔진을 기동하기 위한 대표 6개의 계통입니다. 스팀은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지만 한번 포함시켜 봤습니다. 각 극자들의 색은 제가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기관실에서 해당 색으로 구분을 합니다. 기관실에 내려갔을 때 빨간색 라인이나 호일로 감싸져 있는 파이프 라인들은 조심해야겠죠? 많이, 많이 뜨겁습니다. 보통 영어로 쓰니 영어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씩 가볍게 설명하겠습니다. 연료유는 폭발의 자연수 중 탈물질을 담당합니다. 스탠바이나 매뉴버링 때는 MGO를, 런업 때는 HFO를 사용합니다. 즉, 입출항 시 벙커 체인지를 합니다. 물론 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장 한나레오만 하더라도 쭉 MGO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MGO는 쉽게 말하면 비싸고 좋은 기름입니다. 점도가 낮습니다. HOF는 싸고 안 좋은 기름입니다. 점도가 높습니다. 기름은 회사의 이익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선사는 HFO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로 쓰는 HFO는 점도가 높습니다. 꾸덕꾸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팅이 필요합니다. 히팅은 HFO를 묽게 만들어줍니다. 이 히팅은 스팀으로 합니다. 보일러의 존재 이유라고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음은 청수입니다. 청수는 염분기가 없는 물입니다. 조소기가 해수를 청수로 바꿔줍니다. 청정기나 샤워 식용수 용도로도 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냉각 기능입니다. 각종 기기를 냉각합니다. 엔진에서는 이 부분을 냉각을 담당합니다. 엔진 쿨링에 문제가 생긴다면 속도가 느려지는 슬로우 다운과 멈춰버리는 셧다운이 일어납니다. 항해사가 해야 될 것은 슬로우 다운이 걸렸을 경우 텔레그래프를 데드슬로우 어웨이드로 조기화해야 합니다. 셧다운 될 경우 텔레그래프를 스탑에 두고 기관실과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해수입니다. 말 그대로 바닷물이기 때문에 해수가 지나가는 곳들은 부식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엔진 쿨링은 청수가 하는 것입니다. 시체스트라는 곳에서 오고 잡용수, 투하 펌프 모두 해수입니다. 해수의 가장 중요한 역할도 쿨링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청수를 쿨링해 줍니다. 위 그림에서 해수와 청수의 차이점을 아시겠나요? 해수. 해수 라인이 파란색 화살표예요? 아, 초록색이 해수 라인이고 청수가 아, 파란색입니다. 그러게요. 뭘까요? 청수는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고요. 해수는 쓰고 바로 버려집니다. 그래서 해수는 무한한데 반해 저 청수는 유한합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청수는 귀중한 것이라고 인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윤활유입니다. 대표적으로 윤활과 냉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노란색 부분으로 표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냉각을 해줍니다. 압축 공기입니다. 에어 리저버에 저장을 하고 그 압력은 보통 20kg 이상이 됩니다. 브릿지에서도 그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엔진에서는 스타트 에어 역할을 합니다. 스탑 상태에서는 폭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피스톤을 밀 수가 없죠. 처음에 그 스타트 에어가 그 역할 대신에 피스톤에 힘을 줍니다. 시동 공기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합니다. 급할 때 에어 리저버의 압력이 15kg 이하라면 기관실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스탠바이 및 매뉴버링 때 알아야 할 점들을 설명하겠습니다. 에어블로어는 연소의 자요소 중 산소를 담당합니다. 이 에어블로어는 스탠바이 모드에서 자동 작동하기 때문에 기관실에서 스탠바이 요청 시 받아줘야 합니다. 메인 엔진을 30분 동안 사용 안 할 시 자동 오프됩니다. 해결 방법은 30초 정도 후 스탑에서 5초 정도 머문 후 다시 스탠바이를 눌러주는 겁니다. 데드 슬로우와 슬로우 사이에 놓으면 온오프를 반복하기 때문에 주의 바랍니다. 에어러닝은 연료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트 에어만으로 엔진을 돌리는 테스트입니다. 크랭크 축이 세네 바퀴 정도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프로펠러가 살짝 돌게 됩니다. 배가 살짝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라인이 프로펠러에 걸리지 않게 확인을 해놔야 합니다. 보통 기관부가 먼저 연락한 뒤 에어러닝을 할 것입니다. 전원진 테스트는 연료가 들어가는 테스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폭발이 있는 거죠. 테스트를 안 했을 시 선장님께 보고 기관실에 통보해야 합니다. 크리티컬 RPM은 특정 RPM대에서 진동이 심해지는 것입니다. 엔진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그 구간을 넘어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터보차저는 엔진의 배기가스를 이용해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블로어를 대체합니다. 런업 상태에서는 터보차저를 이용하고 아닌 구간에서는 보조 블로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시면 왼쪽 라인에 배기가스가 올라가면서 팬을 돌리죠. 그 팬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팬이 또 다른 통로에서 돌면서 새로운 공기를 엔진으로 불어넣어 줍니다. 참고로 RPM이 10,00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이 터보차저를 클리닝 시 그 좋은 효율을 위해서 RPM 상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코노마이저는 배기가스의 열이 보일러 수를 데워주는 장치입니다. 보일러를 대체하는 거죠.
런업 상태에서는 이 이코노마이저를 사용하고 아닌 구간에서는 보조 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여기 오른쪽 똑같이 사진 보시면 배기가스가 올라가면서 그 열이 이 보일러 수가 지나가는 수간을 데워줍니다. 문제는 배기가스의 찌꺼기들이 여기 수간의 외관에 끼게 됩니다. 이것을 수트라고 부릅니다. 이 수트들을 청소하는 게 수트 블로어입니다. 관에 스팀을 쏴서 수트를 청소합니다. 연돌에 검은 연기가 발생하고 갑판에 이물질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스튜브를 하기 전 바람의 방향을 물어볼 겸 놀라지 말라고 가판부에 통보하라고 배웠습니다. 여담으로 어느 선생님으로부터 가판부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가판 위에 있을 때나 가판 청소를 마쳤을 때 스튜브를 하라는 반농담의 조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배기가스의 색깔은 평소에 무색입니다. 불완전 연소를 한다면 검정 연기가 되고 수분이나 에로가 혼합된다면 흰색이나 회색이 됩니다. 이렇게 지속해서 문제가 발생 시 기관실에 보고해주면 좋습니다. 로드 프로그램은 처음에 RPM 올릴 때 그 올린 대로 바로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엔진의 무리를 방지하기 위해 천천히 올라가게 해두는 RPM 조절 프로그램입니다. 파일럿이 RPM 증가 요청 시 이 프로그램을 끄도록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기관실에 연락을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연락하면 오, 됩니다. 그러면 해주시는데 뭐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엔진에 좀 무리가 가도? 그 안에서 하시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음, 크게 급하게 멈추는데 이머전시 스탑과 크래시 어스턴이 있습니다. 이머전시 스탑은 열을 차단함으로써 배를 멈추는 것입니다. 스탑까지 7분 30여 초가 걸립니다. 크래시 어스턴은 열로 차단과 더불어 반대쪽으로 스타트 에어와 비슷한 개념인 리저버 에어를 넣어줍니다. 스탑까지 5분 50여 초가 걸립니다. 긴급 정선 시 사용합니다. 텔레그래프를 한 번에 뒤로 당겨 작동합니다. 스탑에 거치면 인식이 안 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간략한 직급별 담당기기입니다. 조금 외워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료유 수급 시 연료유 양을 측정하기 위해 힐링을 맞춰야 합니다. 보통 하기 전에 요청이 올 겁니다. 필수 사항이지만 빼먹을 수 있는 스코퍼와 연료유 수급 밸브 닫기. 혹시 벙커링 중에 갑판을 지나가다가 이것들을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다면 조용히 닫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못되면 바로 감옥 갑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네네. 그, 이머전시 스탑이랑 그 크래시 어스턴 설명해 네. 주셨는데, 사실 그 크래시 어스턴이라고 하면 좀 긴박한 상황에서 쓰는 거잖아요. 항해사 입장에서는. 근데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썼는데 만약에 사고가 안 난다. 이러면 또 욕먹는 거고, 또 안 써서 이렇게 사고가 난 것도 욕먹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걸 쓰게 되면은 기관가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우리가 항해사가 어떻게 하면 좀 기관가한테 도움이 되는지 물어보고 싶네요. 일단 깊게 배우지는 않았는데 스쳐가면서 듣기로는 쓰면은 거의 엔진을 다시 못 쓰다시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음, 일단 그럼 녹화 중지할까요? 네.